불과 3년 전입니다. 노르웨이는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입증했던 한국의 K2 전차를 앞에 두고도 유럽의 결속과 독일과의 의리라는 명분을 선택하며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충성! 글로벌 국방 이슈의 뻥수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노르웨이의 선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난 1월 30일 노르웨이 정부는 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 도입 사업에서 미국의 하이마스를 제치고 대한민국의 천무를 최종 낙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토의 핵심국이자 미국의 혈맹인 노르웨이가 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하이마스를 외면하고 한국산 무기에 자국의 안보를 맡기기로 한 것일까요? 단순히 가성비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르웨이 국방부의 내부 ROC 자료와 의회 속기록을 분석해 미국과 독일이 끝내 제공하지 못했던 천무만의 결정적 한방 5가지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K2 전차의 굴욕을 대역전국으로 바꾼 노르웨이의 생존 전략, 같이 보시죠. 첫 번째 핵심은 기술적 압도입니다. 노르웨이는 천무를 북유럽 신화 속 주신의 무기인 오딘의 창, 국리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멀리 날아가서가 아니라 사거리에 초격차에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천무에 통합될 사거리 500km급 전술 지대지 미사일 CTM-X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하이마스가 사용하는 에이테크스 300km를 가볍게 압도하는 성능입니다. 이 500km라는 숫자가 갖는 전략적 의미는 실로 거대합니다. 노르웨이 최북단 핀마르크 지역에서 발사할 경우 러시아의 핵심 해공기지가 있는 무르만스크와 그 배후의 미사일 기지들이 단숨에 타격권에 들어옵니다.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적의 중심 깊숙한 곳을 정밀 타격함으로써 적이 공격을 준비하기도 전에 그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는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게 된 것이죠. 노르웨이 국방부는 하이마스가 주지 못한 이 긴 창이야말로 국가 생존의 열쇠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이마스는 훌륭하지만 우리에겐 장거리 펀치가 필요했어. 천무에 500km 미사일을 싣는다는 건 앉아서 적의 심장을 도려내겠다는 뜻이지. 사거리 500km면 국경 너머 러시아 보급로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 이건 단순 방어가 아니라 억제력이다. 나토 탄약까지 호환된다니 이건 성능 면에서 하이마스의 완전한 상위 호환이다. 모든 ROC를 충족했어. 두 번째는 전술적 유연성입니다. 하이마스가 탄약을 갈아 끼울 때 1개 포드 6발만 가능한 것과 달리 천무는 더블 포드 12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무는 한쪽 포드에는 적의 장갑차를 제압하는 80km급 정밀 유도 로켓을, 다른 한쪽에는 적의 지휘부를 타격하는 500km급 전술 미사일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즉, 단 한 대의 차량이 근거리 화력 지원과 장거리 전략 타격이라는 상반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광활한 국토에 비해 고질적인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노르웨이 육군에게 한 대의 천무는 2대 이상의 하이마스보다 효율적인 자산이었습니다. 적의 입장에서는 어떤 탄이 날아올지 예측할 수 없는 최악의 공포를 마주하게 된 셈이며, 이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활용 밀도를 뽑아내야 하는 북유럽 지형의 특성을 완벽히 관통한 설계입니다. 더블 포드의 유연성이 핵심이야. 한 대의 차량으로 정밀 로켓과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하는 건 우리 육군에게 축복이다. 나토 탄약까지 호환된다니 이건 성능 면에서 하이마스의 완전한 상위 호환이다. 모든 ROC를 충족했어. 적의 입장에서는 어떤 탄이 날아올지 예측할 수 없는 최악의 공포를 마주하게 된 셈이지 전술적 가치가 엄청나다. 세 번째는 절박한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현재 생산 라인이 꽉 막혀 있습니다. 지금 주문해도 인도까지 최소 5에서 7년이 소요되죠. 하지만 한국은 2028년 인도 시작이라는 파격적인 속도를 보장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포인트는 폴란드라는 나토 내 병참 기지의 활용입니다. 노르웨이용 천무 탄약은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어 육로로 전달됩니다. 이는 미국의 정권 교체나 물류 마찰 같은 변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유럽 내 자체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가장 확실한 파트너와 손을 잡고 안보 자립을 선택한 것이죠. 또한 폴란드와 군수 체계를 공유함으로써 나토 회원국 간의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한 전략적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산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워싱턴은 핵심 미사일 판매에 인색했지. 안보에 의리는 없다. 칠리가 우선이다. 미국 하이마스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야. 2030년 넘어서 받을래? 아니면 2028년에 바로 받을래? 답은 뻔하지. 폴란드에서 미사일을 만든다는 게 신의 한 수야. 바다 건너 미국만 쳐다보지 않아도 되니까. 다 왔습니다. 조금 힘내주시고 허리를 한번 돌려주세요. 네 번째는 노르웨이 정치권의 통렬한 반성입니다. 3년 전 K2 전차를 탈락시킬 때의 학습 효과가 이번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독일과의 의리가 당장의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은 것이죠. 이번 천무 도입 과정에서 일부의 견제가 있었지만
노르웨이군 수뇌부는 유럽산 대안은 너무 비싸고 늦다며 정치권의 견제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결국 노동당과 보수당이 손에 잡고 2.8조 원의 예산을 초당적으로 승인한 것은 더 이상 정치적 명분을 위해 국가의 운명을 도박에 걸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에 2025년 말 파견된 우리 정부의 세이즈 외교와 대통령 특사의 친서가 쐐기를 박으며 망설이던 의사결정권자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돌려놓았습니다. K2 전차 때 독일 눈치 보느라 시간 낭비했던 걸 기억하나? 이번 천무 계약은 그때의 실수를 만회하는 최고의 결정이다. 정치적 명분보다 군의 실질적인 작전 요구를 우선시했다는 점이 놀랍다. 노르웨이 안보 정책의 대전환점이다. 정당을 막론하고 안보 예산에 합의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뜻. 이번엔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 다섯 번째는 영리한 경제적 실리입니다. 총 예산 2.8조 원 중 약 1.8조 원은 노르웨이 현지 인프라 구축에 투입됩니다. 이른바 120%를 절충교역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죠. 하나는 노르웨이 현지에 직접 정비센터 MRO를 세우고 노르웨이의 대표 방산기업인 콩스버그 등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노르웨이 정치인들에게 최고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안보도 지키지만 우리 국민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우리 기업의 기술력도 올라간다는 논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윈윈하는 이 상생의 패키지는 무기만 팔고 끝내던 미국의 독점적 지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고객 관계를 넘어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한 한국만의 상생 모델이 빛을 발한 순간입니다. K2 전차 때 독일 눈치 보느라 시간 낭비했던 걸 기억하나? 이번 천무 계약은 그때의 실수를 만회하는 최고의 결정이다. 2조 원 넘게 쓰지만 그 돈이 우리 기업으로 돌아오고 기술도 배운다니 반대할 명분이 없다. 군인으로서 말하는데 우리는 전차보다 이 화력이 더 절실했어. 드디어 정치가 군의 손을 들어줬군. 총괄적으로 분석해볼 때 이번 노르웨이의 천무 도입은 단순히 한 국가의 무기교체 사업을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상징합니다. 첫째, 과거 전차 사업 당시 정치적 명분에 밀렸던 항공 무기 체계가 이제는 검증된 성능과 압도적 납기 능력을 무기로 유럽 핵심 안보의 주인공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관성적인 외교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실질적 생존을 위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둘째, 이번 계약은 미국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는 틈을 타 제3의 대안으로서 한국 방산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노르웨이의 결정이 루마니아와 핀란드 등 주변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입니다. 이미 K9 자주포를 운용하며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을 확인한 루마니아는 하이마스의 높은 유지비와 느린 탄약 보급의 대안으로 천무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며 핀란드 역시 북극권의 가혹한 환경에서 천무가 보여줄 성능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구축한 유럽 내 자체 공급망은 이들 국가가 한국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0%에 달하는 절충교역과 기술 이전 패키지는 단순한 판매를 넘어 구매국의 방산산업과 상생하는 한국 특유의 신뢰 모델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K2 전차의 굴욕을 넘어 이제는 북유럽 안보의 중추가 된 천무. 폴란드에서 시작해 루마니아를 거쳐 노르웨이와 핀란드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K-방산 벨트가 자유진영의 새로운 방어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노르웨이의 선택이 루마니아나 핀란드 같은 인접국들의 무기체계 재편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글로벌 영토 확장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